락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읽은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지난번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왜 이러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연히 알고리즘을 조금 탔나? 어쨌든 지난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온 관계로 이거 설마? 라는 생각으로 한 주 더 바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기대하긴 좀 그렇겠죠. 그러면 역시 이제 많이 봐주시니까 영상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저도 북튜브를 시작하면서 책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이런 게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고 많이 봐주시면은 그거 자체가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에 읽은 책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저번에도 읽고 있었던 포로스트의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입니다. 요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포로스터 어디까지 읽어봤니? 라고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해서 다 읽으면서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확실히 포로스터의 잡다한 글들, 좀 다양한 글들까지 읽어보고픈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긴 하고요. 근데 후반부에는 약간 포로스터 특유의 위트가 섞여 있는 산문 같은 걸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즐겨 읽긴 했었어요. 앞부분에 워낙 시인에 대한 이야기, 모르는 문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렇지 않은 부분, 원래 포로스트의 색깔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게 읽어왔던 소설과 관련된 글쓰기와 관련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즈음에 아스투리아스 왕자 문학상 수상연설이라는 한 2장짜리의 짧은 연설문이 있어요. 이 연설문에서 포로스터는 자신이 생각하는 창작이라든지, 그리고 이야기에 끌리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소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까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2장짜리에 담긴 생각이 제가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이고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읽는 게 상당히 즐겁긴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포로스터가 수상 연설을 했던 이 글 자체에 담긴 생각은 사실 엄청 새로울 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창작 욕구를 갖고 있고 이야기에 끌리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비록 그것이 여러 형태로, 지금은 유튜브나 영상 형태로 변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야기에 대한 본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미래 역시 낙관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포로스터의 요지인데,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책이든 영상이든 살아남겠죠. 부디 제 이야기도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번 주에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주에 새로 읽은 책은 이 책, 2022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매해 읽을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젊은 작가라고 해도 그래도 막 그렇게 젊진 않은데, 작가들이 다양한 글들을 읽을 수 있고 현재 문단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도 매해 챙겨보고 있긴 한데요. 어떤 작품들은 마음에 들었고요, 어떤 작품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도 있었고, 어떤 작품은 참 신기하게 느껴진 작품도 있었습니다. 각 작품에 대한 세세한 제 감상을 남기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몇 년째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챙겨보면서 느끼는 바는 사실 큰 기대 없이 읽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글들을 읽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제가 모르는 작가를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즐겁고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많은 주제들이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작가들은 정말 열심히 쓰고 자기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선정하긴 하지만,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서사를 만나기에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작품을 읽는다기보다는 뒤에 해설이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듯이 그냥 한국 문단에 최근에 발표된 문제작을 포함해서 좀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들을 읽는 용도로 저도 계속 챙겨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서사를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움을 위한 새로운 서사를 따로 원하는 건 아니긴 해요. 저 역시 출판계의 현실들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뭐든 그렇듯이 너무 꼬박꼬박 챙겨 읽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처음 먹었을 때는 맛있다가도 계속 먹다 보면은 조금 가끔은 다른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잠깐 거리를 두고 읽어봐도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전 챙겨보겠죠, 매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이고요. 이번 주에 또 읽은 책은 이 책, 문학 잡지 에픽 6번째 호입니다. 매해 작품의 제목을 따서 이제 제호가 정해지는데,
여기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한 절반 정도 읽었고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잡지가 은근히 좀 양이 되긴 하더라고요. 가볍게 읽을 수 있다고는 해도 실려있는 글 자체가 좀 되기도 해서 한 큐에 또 다 읽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평소에 이런 잡지류를 거의 안 읽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뭐랄까 그냥 단행본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소설 한 편 뭐 해봐야 이제 단편집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잡지는 잘 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도서전에 구매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절반쯤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특히나 이 안에 담겨있는 글들이 물론 소설도 있고요, 뭐 비문학, 에세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르포 같은 뭐 기사류 같은 것도 있고, 뭐 일기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진 글들을 읽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 호마다 이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뻗쳐나가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지로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고, 안에 뭐 콜센터 이야기나 사랑의 전화 이야기나 그리고 비문회자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찾아보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잡지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만드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정기 구독 같은 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끔 잡지 한번 사볼까 싶을 때 한 권씩 집어서 읽어보면은 뭔가 평소에 제가 항상 소설에만 국한된 독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글, 때로는 개인적인 글, 그 글들의 다양성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글들이 담겨 있다는 점. 간간히 한번 이렇게 문학 잡지들을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아니, 읽어보려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한 권으로 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체스터턴의 푸른 십자가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열린 책들 3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대표 작가들의 뭐 중단 편선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수가 되게 많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가게에서 일할 때나 뭐 이동할 때나 내용이 짧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읽어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작품마다 워낙 다 상이하기 때문에 다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량 자체가 뭔가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저도 간간히 이렇게 뭐 읽지 하다가 너무 좀 두꺼운 건 싫고 할 때는 한 권씩 꺼내서 읽어보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이 푸른 십자가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안에 이제 추리소설이 들어있어요. 글 자체는 좀 고전적이라고 보여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해결자가 등장해서 그 사람이 끝내 사건을 밝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냥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기막힌 트릭이 있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진짜 가벼운 추리소설 하나 읽는 느낌으로 안에 있는 여러 편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 자체보다는 이 시리즈를 전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그때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낫권으로는 판매를 거의 안 하고 기본적으로 세트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미 구매하셨거나 또 운 좋게 구매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참 가벼이 읽어보기 좋은 작품들이라서,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작품들, 충분히 읽어볼 만한 작품들을 많이 담아놔서 저는 여러모로 몇 권째 읽고 있지만 만족하면서 읽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한 권이잖아요, 그죠? 얇긴 하지만 이것도 한 권이니까 이번 주에도 한 권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한 권, 이것도 한 권. 자, 이렇게 별로 특이할 건 없었다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들이었고요. 매주 제가 읽은 거를 소개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에는 좀 덜 읽을 수도 있기도 해서 이거를 격주나 가능하면은 그때그때 말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리고 저도 덕분에 뭔가 읽으면서 읽고 난 뒤에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뭔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라도 할 말을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이번 주에 참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책 이야기에서 갑자기 너무 급작스러운 전환이지만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게 많이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축축한 날 속에서도 즐거운 독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돌아왔지만 다음에 언제 돌아올 것인지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합시다. 그럼 락바.